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만에 다시 1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는 12명이 증가했는데요. 지역 감염이 10명, 해외 유입이 2명입니다. 잠시 후에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오후 정례 브리핑이 있을 예정인데요. 현장 연결 전에 먼저 이충원 의학전문기자와 잠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확진 현황 다시 한번 좀 자세히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어제 하루 12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고요. 네. 국내에서 발생한 게 10명입니다. 인천이 6명, 서울이 3명 등 수도권에서 이제 주로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 네. 이태원 클럽과 연관해서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바로 현장 연결해서 브리핑 전해 듣겠습니다. 5월 21일 0시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12명 발생해서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1,122명입니다. 이 중에는 해외 유입이 1,191명이며 우리나라 국민이 8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규 격리 해제자는 69명입니다. 현재 723명이 격리 중입니다. 어제 안타깝게도 한 분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 분들께도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규 12명의 환자 중에는 해외 유입이 2명이고 지역 발생이 10명입니다. 해외 유입 2명은 각각 미주 1명, 아랍에미리트 출국자 1명입니다. 지역 발생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성 서울병원과 관련해서 접촉자 1,418명을 검사한 결과 아직까지 추가 확진자가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접촉자 그리고 능동감시자 전원에 대해서 주기적인 검사 및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삼성 서울병원에서 간호사와 지난 5월 9일, 10일 사이에 접촉한 지인 5명 중에서 2명이 각각 서울특별시 그리고 충남 서산시에서 추가로 확진이 되어서 같이 방문했던 서울시 서초구에 소재한 업소와 관련하여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등학교 관련입니다. 대구 농업마이스터고에서 지난 19일 기숙사 배정을 받는 과정에서 실시한 코로나19 검사에서 학생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고3 학생 111명이 귀가 조치되었습니다. 현재 감염 경로 파악 및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도권에 소재한 클럽 관련된 상황입니다. 5월 21일 오늘 12시 기준으로 클럽과 관련된 총 누적 환자는 206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01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감염 경로별로는 클럽을 직접 방문했던 분 중에는 환자가 95명, 접촉자 중에 111명입니다. 클럽 방문자와 관련해서 인천광역시 비전 플라자 빌딩 내에 코인 노래방 그리고 PC방에 대한 환경 위험 평가를 한 결과 매우 좁고 그리고 환기가 되지 않은 공간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대화를 통해서 비말이 많이 생성된다는 것을 파악을 하였고 전파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인천광역시에서는 코인 노래방에 대해서는 모든 시민 그리고 노래 연습장에 대해서는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각각 집합 금지 조치를 6월 3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저희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클럽과 관련해서 코로나19 추가 전파 장소를 공개하였습니다. 그리고 각각 발생 장소별로 저희가 잠정 집계를 해보니 노래방, 주점 등 밀폐되고 밀집한 장소의 전파 위험성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주의를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5월 20일 0시를 기준으로 집단 시설의 환자 51명, 즉 클럽과 관련된 전체 환자 중에서 가정이라든지 이동 중에 택시라든지 이런 곳을 제외하고 집단 시설과 관련된 51명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환자 12명이 노래방 이용자 중에 발생하였고
두 번째 11명이 주점 이용자 중에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직장이 11명, 학원이 7명, 군부대 5명, 의료기관 3명 등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록 잠정 통계이기는 하지만 노래방, 주점 등이 아까 인천광역시의 환경위험평가에서도 말씀드린 바대로 코로나19 전파와 관련해서 극히 위험한 그런 상황임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서울 이태원 소재 클럽 주점 등을 방문하셨던 분 중에 특히 다녀오신 분 중에 증상이 나타나신 분은 지금이라도 선별진료소를 방문해서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학교의 코로나19 감염 예방 그리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추가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 그리고 교직원 분들은 등교 전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나 출근을 하지 않고 학교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손 씻기라든지 기침 예절 등 개인 위생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강조드립니다. 개학이 되었습니다. 학생분들은 노래방, PC방, 그리고 교직원분들도 클럽, 주점, 노래방, PC방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학교에서 교실 입실 전에 발열 검사를 철저히 하고 37.5도 이상의 발열, 의심 증상이 있으면 보건용 마스크 착용 후 별도 장소에서 대기하는 등 지침에 따라서 조치와 행동을 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모든 학생 및 교직원은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 후 귀가 조치를 하고 해당 지자체에서는 역학조사와 소독, 시설 이용 제한 등 방역 조치를 실시하게 됩니다. 추가로 확진자의 동선 공개와 관련해서 부탁 말씀드립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추가 전파 차단을 위해서 목적 외로 불필요하게 확진자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를 이미 당부드린 바 있습니다. 확진자의 동선 공개 시에는 방역적인 목적 그리고 확진자의 사생활 보호를 모두 고려해서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정보에 한해서 공개하고 반복 대량 노출 장소에 대해서는 저희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일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 성별, 나이, 거주지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방역 목적상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공개하도록 이미 지자체의 공개 원칙 준수를 당부한 바 있으며 재차 강조하였고 향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추가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부터 고등학교 3학년 등교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비록 확진자가 발생은 했습니다만 그동안 일선에서 준비하고 실행에 수고하시는 모든 선생님들 그리고 학교 관계자분들 또 무엇보다도 학부모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등교에 불안 그리고 일부 혼선도 있겠지만 잘 준비해 오셨고 이러한 고3의 개학은 방역과 함께 학업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국민 모두께서 협조하고 참여하셔서 현재의 대응 체계로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한다고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고3 학생들께도 감사와 함께 다짐을 말씀드립니다. 등교 후에 의심 증상이 있으면 주저 말고 얘기하시고 방과 후에는 다중이용시설 방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짐입니다. 우리 사회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학생 중에 감염자 또 확진자, 의심 환자가 발생하더라도 확진자의 경우 한 명의 코로나19 환자일 뿐 전혀 다른
편견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모두 학부모된 마음으로 환자를 보호하고 치료와 관리에만 최선을 다해야 하며 이것이 코로나19 방역 자체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최근 수도권의 유흥시설을 중심으로 환자를 발견하면서 전파 고리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우리 지역사회에 코로나19의 조용한 전파가 계속 있어 왔으며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높다는 현실을 다시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강조드립니다만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성상 무증상, 증상 발현 전에 최대 전파력을 보인다는 점, 특별히 경증 환자 비율이 높은 점, 짧은 접촉 상황에서도 감염력이 매우 높다는 점 등이 특징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브리핑 본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흥시설, 노래방, 주점 등 밀집된 환경, 밀폐된 공간, 더군다나 비말이 많이 배출되는 상황이라면 어디든 언제든 누구라도 감염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 모두 방심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부 해외 언론 등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백신의 개발 진척 상황에 대한 보도가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핵산 백신, 전달체 백신 등 관련해서 국내에서도 여러 기업 등을 중심으로 해서 활발하게 열심히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내년 하반기 중에는 국내 생산을 목표로 합성 항원 백신, 핵산 백신 각 한 건씩이 지금 열심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치료제에 대해서도 금년 내에 임상 적용을 목표로 혈장 치료제라든지 항체 치료제 등에 대한 연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많이 불안하실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곤란을 겪고 계신 분들도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방역 당국 등에서는 끝장을 본다는 각오로 치료제나 백신 등의 연구 개발 분야에서도 가시적이고 분명한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기자님들 질의응답 시간. 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오후 브리핑 직접 들어보셨습니다. 다시 이충원 의학전문기자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자, 이 기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요. 오후 브리핑 정리 좀 해주시죠. 가장 중요한 건 이거 같습니다. 지금 유흥시설, 노래방, 주점 관련해서 이제 집단 발생들이 간간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코로나19가 조용한 전파가 있어 왔다라는 어떤 방증이고 빙산의 일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똑같은 양상이 앞으로도 반복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보건당국이 네. 평가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네. 조용한 전파는 이미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유흥시설이나 노래방, 비말이 많이 나오는 그런 곳을 방문하는 걸 자제하는 게 필요하고 또 방심하지 않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또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죠. 외국에서 이제 최근에 핵산 백신을 개발 중이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네. 45명을 연구를 했는데 8명 정도에서 그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 중화 항체가 나왔다. 고무적인 소식이 나왔는데 국내에서도 내년 하반기에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현재 열심히 2개 정도의 백신을 개발하고 있다. 또 혈장 치료제 등 여러 치료제도 만들고 있고 또 가시적이고 분명한 성과 끝장을 본다는 얘기를 네, 했습니다. 그런 끝장을 표현까지 본다는 나왔습니다. 어떤 각오로 열심히 개발을 하겠다라는 얘기도 덧붙였습니다. 네. 지금 이태원 클럽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지금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이제 관련 확진자들도 늘었더군요. 이태원 클럽 관련해서는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네. 오늘 정오까지 206명이고요. 직접 방문자보다 그 방문자를 통해서 전파된 2차, 3차, 4차 감염자가 111명으로 더 많습니다. 현재는. 네. 4차 감염이 5명까지 나왔고요. 인천에 어제 고3 학생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서 코인 노래방에서 이제 감염된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인천의 66개교는 이번 주까지 등교가 일단 중단되기도 했죠. 네. 그렇게 이제 노래 연습장 등에서 계속해서 이제 감염자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인천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아예 집합 금지 명령까지 내려졌어요. 네, 오늘부터 2주간 인천 지역의 노래 연습장 2,300여 개 곳에서는 미성년자 출입 금지, 그다음에 코인 노래방
곳에 대해서는 영업 정지가 내려졌습니다. 전체 네. 시민이 출입 금지되는 거죠. 방역 당국은 앞으로 이제 전국으로 혹시 확대를 할 건지 그런 것도 검토하겠다는 거고요. 네. 지금 이번에 이태원 그 클럽 관련해서 확진된 사람 집단 시설에서 이제 감염된 것으로 보이는 50여 명을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가장 많은 사람이 노래방에서 나왔습니다. 12명이 노래방에서 나왔고 주점에서도 11명이 나왔고 네. 또 직장에서 11명, 학원에서 7명 이렇게 다중이용시설 많이 모일 수 있는 어떤 유흥시설에서 가장 많이 전파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나저나 뭐 지금도 자가격리자가 3만 명이 넘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현재 그 자가격리가 3만 4천 명이라고 하고요. 물론 해외 유입 사례가 더 많습니다. 국내에서 이제 자가격리된 사람은 5천 명입니다. 어제도 4명이 무단 일탈을 해서 1명이 이제 고발 조치가 됐고요. 네. 현재까지 안심밴드를 착용했던 사람은 51명이고 현재 착용하는 사람은 20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 코로나19 확진자는 500만 명을 넘어섰다고요. 그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해 말 12월 말에 중국에서 처음에 이제 우한 쪽에서 발병을 했고 이게 아시아 지역을 넘어서서 이제 유럽으로 번졌다가 미국으로 번졌죠. 그리고 이제 현재는 중남미가 가장 환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 네. 10만 명 정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중에 상당수는 브라질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망도 32만 명이 넘었고요. 사망자 전체 절반가량이 유럽에서 나온 상태입니다. 네, 그렇군요. 유럽 얘기 나온 김에 그 스웨덴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 이른바 그 집단 면역 전략을 선택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뭐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또 있던데요. 처음에 철저한 봉쇄를 하지 않고 좀 느슨한 어떤 정책들을 좀 취했었죠. 휴교도 네. 안 했고요. 또 뭐 쇼핑몰이나 레스토랑 다 열게 했었고 좀 이렇게 느슨하게 했었는데 사망률이 북유럽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르웨이의 8배나 되는 거고요. 스웨덴 네. 같은 경우는 특히 요양시설에서 노인분들이 많이 이제 사망자가 속출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이른바 집단 면역 실험은 매우 실패하고 또 혹독한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 소식까지 듣겠습니다. 이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삼성 서울병원과 관련해서 확진 간호사의 지인인 30대 남성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병원 내에서의 추가 확산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진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에서는 어제 코로나19 환자가 4명 늘었습니다. 신규 환자 중에는 삼성 서울병원 관련 확진자도 1명 포함됐습니다. 이 환자는 경기도 안양시에 거주하는 30대 남성으로 그제 확진된 간호사의 지인입니다. 이 간호사의 친구도 어제 확진된 바 있습니다. 이들을 포함한 일행 6명은 지난 9일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모임을 가졌는데 주점 2곳과 노래방 등을 방문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방역당국은 간호사와 접촉자들 중 누가 먼저 감염됐는지는 조사 중이지만 현재로서는 강남 모임에서 방문했던 노래방에서 감염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 서울병원과 관련한 진단검사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사 대상은 1,400여 명으로 늘었는데 이 중 1,200여 명이 검사를 받았고 병원 내 추가 환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삼성 서울병원 관련 환자는 간호사 4명과 접촉자 2명 등 모두 6명입니다. 서울시는 병원 외주업체와 구급차 직원 등으로 검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또 환자와 의료진 등 접촉자에 대해서는 3차례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퇴원 환자도 검사할 계획입니다. 한편 재학생 확진자가 나온 서울과학기술직업전문학교에선 검사 대상자 650여 명 중 600여 명이 검사를 완료했습니다. 490여 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진아입니다. 네, 앞서도 들으셨지만 이태원 클럽과 관련해서 인천에서는 4차 감염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어제부터 고3 학생들의 등교가 시작된 가운데 방역당국은 감염 위험 요인과 학교와의 연결고리 차단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인천시는 오늘부터 2주 동안 노래 연습장에 집합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민정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서울 이태원 클럽 관련 환자는 20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태원발 지역 감염이 대규모 확산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환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는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로 인한 4차 감염 사례까지 확인됐습니다. 지역사회 감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어제부터 등교를 시작하면서 방역당국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 확진자가 나와 학교 기숙사가 폐쇄됐고 3학년 전원이 귀가 조치됐습니다.
인천시에서는 어제 코인 노래방을 통해 고3 학생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 5개구 66개의 학교에서 등교를 중지하고 전원 귀가 조치됐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들은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와 동시간대에 코인 노래방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인 노래방과 확진자가 다녀간 실내 체육시설 등에서 접촉자 및 방문자를 찾고 검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새로운 대규모 확산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감염 위험 요인과 학교와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 인천시는 오늘부터 2주 동안 전체 노래 연습장에 대한 집합 금지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노래 연습장은 미성년자가, 코인 노래방은 모든 시민이 그 대상입니다. 또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학원시설 방역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PC방과 노래방에 대해서도 방역 소독을 하고 있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이 밀집 지역이면서 유동인구가 많아 지역 감염에 대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며 생활 속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이달 들어 어제까지 20일 동안의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나 줄었습니다.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액보다 감소폭은 다소 줄었다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수출 타격은 계속되는 분위기입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관세청이 집계한 5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액은 203억 달러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3%, 51억 8천만 달러 줄었습니다. 조업 일수를 감안한 일평균 수출액도 15억 1천만 달러로 역시 전년 동기 대비 20.3% 줄었습니다. 다만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액과 일평균 수출액이 각각 46%, 30% 줄었던 것과 비교하면 수출 감소폭은 다소 줄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무선통신기기와 승용차가 각각 11%, 58% 줄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수요 감소에 국제 유가 하락까지 맞물린 석유 제품은 70%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다만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와 선박은 각각 13%, 31% 증가했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대중국 수출이 1.7% 줄었고 미국 27%, EU 18%, 일본 22% 등 주요 국가 대부분을 상대로 수출이 감소했습니다. 수입 역시 230억 달러로 1년 전보다 16%, 46억 6천만 달러 감소했습니다. 정보통신기기와 기계류, 승용차는 증가했지만 반도체와 원유, 가스 등은 수입이 감소했습니다. 한편 올해 들어 이달 20일까지 누적 수출액은 1,872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5%, 197억 달러 감소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코로나19로 민간 소비가 줄면서 가계 지출액이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또 소득 하위 가구의 수입이 제자리에 머물면서 소득 격차는 더 벌어지게 됐습니다. 1분기 가계 동향을 이승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올 1분기 월 평균 가계 지출액은 394만 5천 원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9%나 감소했는데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 폭입니다. 특히 의류와 신발 같은 경우 지출액이 28%나 줄었고 교육 26%, 오락문화 25%, 음식 숙박도 11% 넘게 감소했습니다. 반면 생필품인 식료품이나 음료, 또 마스크 같은 보건 분야의 지출은 10% 안팎으로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이 큽니다. 경제 위기가 있었던 98년경이나 혹은 2008년에 적자하고 감소나 소비 지출 감소와 비교해도 이례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은 535만 8천 원으로 지난해보다 3.7% 증가했습니다. 소득의 경우 코로나19의 영향이 지출에 비해 느리게 반영되는 데다 정부의 공적 지원금과 또 실직자들의 퇴직 수당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하위 가구입니다. 상위 가구의 소득은 6% 넘게 증가했지만 하위 20% 가구는 소득이 제자리에 머물렀고 특히 근로소득은 3.3%나 줄었습니다. 이 때문에 소득 격차를 뜻하는 균등화 소득 5분위 배율은 5.41배로 지난해보다 0.23배 포인트 더 악화했습니다. 이런 소득 격차 확대는 2분기 이후로도 지속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정부는 저소득층을 위한 10조 원 규모의 고용 지원 사업을 긴급히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항공, 해운 등 9개 업종 기간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기업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기간산업 안정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한국판 뉴딜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홍성희 기자입니다. 경제부처 장관들과 함께 기간산업 기업 대표자들을 만난 자리. 문 대통령은 우리 산업과 일자리 모두 위기 상황이라며 실물 경제 침체와 고용 위기가 서비스업을 넘어 제조업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국경 봉쇄와 이동 제한으로 항공 해운업이 타격을 받았고 조선 수주도 급감한 데 이어 자동차 산업도 수요 감소와 생산 차질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중소협력업체 일감도 줄어 피해가 심각하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사 간 협력이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산업 생태계 전체를 지킨다는 비상한 각오로 일자리를 지키고 우리 산업과 경제를 반드시 살려야 합니다. 문 대통령은 245조 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하는 등 전례 없는 대책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특히 40조 규모의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신속히 마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항공업과 해운업만이 아니라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고용 유지 조항과 이익 공유 장치를 통해 노동자 국민도 혜택을 함께 누리게 하겠다며 산업계 협력도 부탁했습니다. 한국판 뉴딜 추진과 미래 경쟁력 확보도 강조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가속화된 디지털 경제 시대는 과감하고 빠른 변화를 요구한다며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바이오의학 등 신산업 분야의 전문 인력을 집중 양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간담회에는 항공과 해운, 기계, 자동차 등 9개 업종 17개 기업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미국의 50개 모든 주가 오늘부로 부분적이긴 하지만 경제활동을 재개했습니다. 너무 일찍 경제활동을 재개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 속에 일부 지역에서는 수천 명이 몰려나와 파티를 즐기는 등 대규모의 감염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미국 버지니아 김웅규 특파원입니다. 대낮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파티를 즐기고 있습니다. 경찰 추산 3천 명이 모였습니다. 낮에 시작된 파티는 밤새 이어집니다. 가장 먼저 경제활동을 재개한 플로리다주에서 벌어진 일인데 총격 사건과 마약 거래 때문에 경찰이 개입하며 알려졌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는 경찰조차 관심 바뀝니다. 다시 문을 연 바닷가에 사람들이 몰리고 도박장엔 사람들이 줄 서 입장을 기다립니다. 술집은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마스크도 안 쓰고 거리 두기도 말뿐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50개 주가 오늘 경제활동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주마다 정도가 다른데 완전히 정상화된 곳 없는 일부 경제활동 재개입니다. 미 감염병 전문가들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줄어드는 곳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증가하는 주에서는 섣부른 경제활동이 화를 부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경제활동 재개 문제로 총기로 무장한 시위대가 대거 등장한 미시건주는 홍수까지 덮쳤습니다. 주지사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시건주가 대선 때 우편 투표를 하려 한다면서 지원금을 안 주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우편 투표는 민주당에 유리한 사기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 이곳 미시건을 찾습니다. 애리조나, 펜실바니아에 이어 대선 경합주들을 골라 찾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15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확진자가 많은 것은 그만큼 많은 검사를 했기 때문이라며 영광의 배지라고 말했습니다. 버지니아에서 KBS 뉴스 김웅주입니다. 중국의 연례 정치 행사인 양회가 오늘 개막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2달 이상 미루다 이번에 치르게 됐는데 중국의 경제적 피해 상황과 회복 방안 등에 대한 발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민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올해 양회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축소 개최됩니다. 중국 전역에서 베이징으로 모이는 인민대표와 정치협상위원 5천여 명 외에 수행 인원은 최소화했습니다. 열흘 이상이던 회의 기간도 일주일로 축소됐고 참석자들은 모두 핵산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가장 큰 관심은 리커창 총리가 내일 밝힐 경제 성장률 목표치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약속한 모두가 잘 사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선 6% 안팎의 목표치를 제시해야 하지만 코로나 사태를 맞아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목표치를 3% 정도로 대폭 낮춰 잡거나 아예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을 가능성까지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2020年是具有特殊意义的重要一年。
要在做好疫情防控的同时，全面建成小康社会。 전례 없는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경기 부양책도 관심입니다. 중국인민은행은 기준금리에 해당하는 대출 우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과 부채 문제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책임론을 앞세워 점점 더 거세지고 있는 미국의 압박에 대한 대응 방향도 주목됩니다. 미국과 갈등이 무역 전쟁을 넘어 남중국해 등에서 군사적 긴장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국방비 지출을 늘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이번 양회를 앞두고 홍콩에서는 다시 민주화 시위가 불붙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부터 시작해 코로나 사태 직전까지 뜨거웠던 홍콩 문제에 대해 중국 지도부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도 관전 포인트 가운데 하나입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일본 정부가 이르면 오늘 긴급사태 선언 지역을 추가로 해제할 예정입니다. 도쿄와 오사카 등 8개 지역에 아직도 긴급사태가 발효 중인데 도쿄의 해제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도쿄 이민영 특파원입니다. 일본에는 코로나19로 8개 지역에 긴급사태가 여전히 내려져 있습니다. 도쿄도를 비롯한 수도권 3개 현과 오사카, 교토, 홋카이도, 효고현 등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 가운데 일부 지역에 대해 이달 말까지인 긴급사태 선언을 조기 해제할 방침입니다. 대상은 오사카와 교토, 효고현 등. 시기는 이르면 오늘이 될 걸로 예상됩니다. 可能であれば31日の期間満了を待つことなく緊急事態を解除する考えに変わりありません. 일본 정부가 세운 긴급사태 해제 기준은 최근 일주일 감염자 수가 인구 10만 명당 0.5명. 도쿄와 홋카이도 등은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사이타마와 치바 등 수도권 2개 현은 기준에 부합하지만 도쿄와 같은 생활권에 있어 상황이 유동적입니다. 気を抜かずに引き続き感染症対策はしっかりやっていき、第2波も想定しながら準備もしておこう. 일본 정부는 도쿄 등 수도권 지역의 경우 확진자 수가 최근 급감했지만 의료 제공 체계와 검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해제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かなり新規感染者の数は減少してきております。ギリギリまでですね、こうしたデータを見て、専門家の皆さんもご意見もいただきながら、適切に判断をしていきたい.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는 17,100명을 훌쩍 넘어섰고 사망자도 790명에 이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이민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의기억연대의 회계부정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어제 오후부터 정의연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12시간에 걸친 압수수색을 통해서 다수의 회계 자료를 확보한 걸로 전해졌는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정의기억연대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 수사관들이 상자를 옮깁니다. 다물꼬박 세웠는데 회계 자료는 충분히 확보가 됐나요? 어제 오후 5시쯤 시작된 압수수색은 12시간 만인 오늘 오전 5시 반쯤 끝났습니다. 서울 서부지검 소속 검사와 수사관 10여 명이 동원됐습니다. 지난 15일 윤미향 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등에 대한 고발 사건이 서부지검 형사 4부에 배당된 지 닷새 만입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정의연과 그 전신인 정대협의 회계 자료와 각종 사업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가 적용됐는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의연 관계자들을 상대로 접수된 고발건은 10건이 넘습니다. 먼저 후원금을 제대로 사용했는지, 이 과정에서 회계 부정이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검찰은 정의연과 그 전신인 정대협이 기부받은 금액을 정확하게 공시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윤미향 전 이사장이 개인 계좌로 모금 활동을 한 부분이 기부금품법 위반인지 여부도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정의연이 경기도 안성의 힐링센터를 시세보다 높게 구입하고 싼 가격에 되판 행위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도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해 안성시는 어제 해당 건물이 불법 증개축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정의연 측에 시정명령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의연 측은 보도자료 등을 통해 회계상 오류는 인정했지만 후원금 횡령이나 불법 유용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윤 이사장이 지난 19일 정의연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를 만나 사과한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이 할머니는 오는 25일쯤 대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와 관련한 소회를 말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한명숙 전 총리의 사건에 대해서 재조사 요구가 잇따르고 있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결국 재심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조건이 매우 까다로워서 실제로 재심이 이루어지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백인성 기자입니다. 검찰의 회유와 협박에 의해 거짓 진술을 냈다. 한만호 씨의 비망록이 공개되면서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한 재조사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확정 판결을 되돌리려면 결국 재심을 청구해야 합니다. 국무총리나 나아가서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억울한 사정이 있으면 증거를 갖추어서 재심 신청을 하고 형사소송법은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나 수사참여 검사 등이 직무와 관련해 유죄가 확정됐을 때 재심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재심을 위해선 최근 논란이 된 한만호 비망록과 증언 등을 검토해야 하는데 이전 재판에 증거로 제출돼 검토와 판단을 거친 점이 걸림돌입니다. 증거 판단이 되었던 증거는 그 증거의 신규성이 없어서 재심 이유로 삼기는 어렵습니다. 또 한만호 씨가 이미 고인이 된 이상 수사 과정에 문제점이 있었다 해도 당사자인 검찰 관계자들을 상대로 어디까지 진실을 파악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가 진상조사에 나설 경우 당시 검찰 조사를 받았거나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들에 대해 재조사가 이뤄질 공산이 큽니다. 또한 문제는 정치자금 9억 원 중 3억 원에 대해선 대법관 전원이 이미 불법 정치자금으로 판단했다는 겁니다. 한 전 총리 동생에게 건너간 1억 원짜리 수표와 정치자금으로 건네졌다가 한 전 총리 측이 이후 돌려준 것으로 대법원이 판단한 2억 원입니다. 결국 재심에서도 이 3억 원에 대한 판단이 정치자금법 유무죄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현재 서울은 21.8도까지 올랐습니다. 오후에 서울 22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올라 한낮에 서울 24도로 낮 동안에는 조금 덥게도 느껴지겠습니다. 내일은 밤부터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지역에 5에서 1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의 양이 많지는 않겠지만 비가 오는 동안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주말인 토요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24도 등 2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중부와 전북 지역에 비가 예상되는데요. 일요일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은 조금 낮아지겠습니다. 현재 중부지방으로는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대기질이 좋아 가시거리도 20km가량 탁 트여 있습니다. 오후에는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 단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22도, 대전이 24도, 광주 25도 등 서쪽 지역은 25도 가까이 오르겠는데요. 한편 동해안 지역은 강릉 18도 등 동해안 지역은 오늘도 20도를 밑돌겠습니다. 현재 동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물결은 3.5m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뉴스룸 오후 2시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